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그리스 휴양지 카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카발라는 기대하지 않고 갔던 곳이에요. 아테네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가 없고 부다페스트에서도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탄불까지 가야 했고, 이스탄불까지 가는 도중에 들른 도시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여행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에르텔 갤럭시 호텔에서 본 카발라 전경인데요. 저 멀리 수도교가 보이고 성이 보이지요. 이 호텔 7층에 식당이 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카발라 시내 전경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음식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호텔 중에서 조식이 가장 훌륭한 호텔이었어요. 전망도 좋았고요. 호텔비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아주 만족했던 호텔입니다. 이것은 그릭 커피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터키식 커피였어요. 이렇게 모래에 익혀서 먹는 것이 정통 터키 커피라고 합니다. 카발라에서 이틀을 머물고 이스탄불로 출발했는데요. 카발라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하루 정도면 시내 관광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성곽 요새에 올라왔습니다. 요새 위에 있는 중앙 원형탑에 올라가면 도시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습니다. 카발라 요새는 비잔틴 제국 시대에 지어진 성곽을 오스만 제국 시대에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위대한 군주 술레이만 대제가 로마 수도교와 요새를 수리하고 확장했는데요. 이는 카발라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카발라 요새에서 보는 카발라 시내 전망 참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지요. 하지만 카발라는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발라 시내에는 오스만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기 교회와 모스크가 보이지요. 이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은 무기고와 식량 창고로 쓰이다 18세기에 감옥으로 개조되었다고 해요. 안에는 대포알이 쌓여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대포를 앞세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뒤 대포에 주력하다 서구의 무기 현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안에서는 식당이 영업하고 있어요. 야외 콘서트홀도 있고요. 입장료는 5유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카발라에 가시면 이 요새에 올라가서 시내 전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행 버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시티투어 버스처럼 카발라 주요 명소들을 스쳐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버스 좌석표가 있는데요. 아무도 좌석표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주인이 나타나면 자리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스탄불 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카발라 요새가 보이지요? 버스 출발 시각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전광판에도 아무런 안내가 없어서 거의 멘붕이 올 뻔했는데요. 이 버스가 테살로니키에서 출발해서 카발라에 경유하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버스 출발 시각 5분 전에 카발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스탄불행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앞에 수도교가 보이지요. 이 수도교 역시 술레이만 대제가 수리한 수도교이고요. 이스탄불 수도교보다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이스탄불 수도교는 거의 1600년을 버텨왔다면 카발라 수도교는 로마 제국에서 유래하지만 16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에 다시 지어졌기 때문이지요. 술레이만 대제의 시절에 건축된 이 수로는 1911년까지 판게우스 산에서 끌어온 물을 도시에 공급했습니다. 수도교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도교 앞에 있는 사자상은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된 암피폴리스의 사자상을 모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발라의 랜드마크인 카발라 요새와 수도교를 보면 사실 카발라 여행은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와 카발라의 역사를 알고 나면 도시 곳곳에 있는 오스만 제국 유적과 비잔틴 제국 유적을 아주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크루즈로 지중해 섬들과 해안 도시를 둘러보고 난 후 칼람바카와 카발라를 자유여행으로 5박 6일 머물렀습니다. 당시에는 야생화와 문화유적지, 날씨와 풍광, 사람들에 반해서 그리스에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하고 난 후 그리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이 나라가 품고 있는 문제와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 그리스 독립전쟁과 발칸 전쟁, 그리스 터키 전쟁, 그리스 터키 인구 교환, 불가리아와 독일 점령, 그리스 내전, 그리스 군사 독재, 그리스 경제 위기 등 이 나라의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카발라 역시 여행자에게는 아름다운 휴양지일 뿐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카발라는 기독교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된 곳이고요. 불가리아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발칸 전쟁과 그리스 터키 전쟁 때는 전쟁터였고요. 그리스 터키 인구 교환 때는 터키에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온 곳이기도 합니다. 터키에서 이주해 온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본토인들에게 차별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공산주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카발라에서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공산주의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고요. 테살로니키와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은 터키에서 이주해온 그리스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산주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크루즈 11박 여행을 하고 그리스 칼람바카와 이스탄불 여행을 했어요. 친구와 제가 가장 좋았던 곳으로 로도스 섬, 그리고 에피수스 유적지, 나플리오, 그리고 이 도시 카발라를 꼽았습니다. 아테네나 칼람바카, 메테오라, 이스탄불, 크레타, 키프로스 등 쟁쟁한 도시들을 젖히고 이 도시를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요. 작은 도시이지만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카발라 요새에서 본 풍경과 대포알이에요. 이 원형탑에서 시내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수도교 보이지요? 노란 꽃은 월계수 나무 꽃이고요. 모스크, 교회, 카발라 출신으로 이집트 마지막 왕조를 열었던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사자상, 울트라 럭셔리 호텔 이마레트입니다. 1박에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예쁜 시청 건물,
그리스에 가면 꼭 정어리 구이와 오징어 튀김을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해산물 전문점을 가서 먹었는데요. 뭐 썩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 내륙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정돈된 도시가 카발라였습니다. 카발라는 기독교 성지 순례지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신의 계시를 받고 유럽 선교를 시작한 곳이 카발라이기 때문이지요. 카발라에서 이스탄불행 버스를 타고 알렉산드로폴리스를 지나 이스탄불까지 갔는데요. 국경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스와 카발라 역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댓글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